여러분 월급 통장에 영원히 찍히는 세상. 근데 이 예언을 한 사람이 동네 음모론 유튜버가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가장 빠르게 재설계하고 있는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인류 문명의 운영체계를 갈아엎겠다는 말이었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곧 화폐는 휴지가 될 테니 그 휴지 지금 전부 나한테 달라 라고 외치면서 수백억 달러를 끌어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균열을 파고들어서 돈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설계도 뒤에 숨겨진 진짜 권력 이동의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판의 중심에는 샘 알트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8살의 코딩 천재로 불리던 사람,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킹메이커. 그의 이력서는 혁신의 아이콘 그 자체죠. 늘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현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리콘밸리의 자본주의의 가장 공격적인 포식자이기도 하죠. 진짜 정체는 예언가도 투자자도 아닙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룰을 만들고 있는 설계자일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계자들은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기 마련이죠. 인류를 위한다는 명분과 냉혹한 자본의 논리. 이 두 얼굴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같은 목적지를 향하는 두 개의 엔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죠. AGI, 인공일반지능. 모든 지적노동을 대체하는 존재. 경제학자 안톤 코리넥은 2년에서 5년 안에 AGI 쓰나미가 닥쳐서 우리의 임금이 0에 수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설마 싶으시죠? 근데 이게 개인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교체되고 있는 거죠. AI한테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는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이나 경험이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는 그런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AI가 단순히 밥줄을 끊는 게 아니라 한 인간 정체성을 어쩌면 뿌리째 삭제하는 거죠. 그럼 대안은 뭘까요? 설계자들은 달콤한 약을 제시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 노동의 곤래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유토피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인류를 사육하기 위한 어떤 도금된 우리라는 소리를 들어요. AGI라는 생산수단을 독점한 0.01%의 자본가 계급한테 생존을 의탁하는 영원한 소비자로 전락하는 길이라는 거죠. 생존은 하겠지만 성장은 없는 사회. 부의 격차는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착됩니다. 이 소름 돋는 미래가 정말 올까요? 역사는 어쩌면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8세기 영국, 왜 하필 거기서 산업혁명이 시작됐을까요? 비싼 인간의 노동력을 값싼 석탄에너지로 대체하려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걸 현재에 대입해보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비싼 자원은 고급 개발자의 인건비, 가장 싸지고 있는 에너지는 컴퓨팅 파워. 역사는 정확히 같은 논리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싼 장인을 기계로 대체했듯이 이제 비싼 전문직을 AGI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급격한 변화의 충격을 우리는 이미 비슷하게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입니다. 서양이 200년에 걸쳐서 겪은 변화를 우리가 50년 만에 해치우면서 우리는 또 반대급부로 극심한 경쟁, 세대 갈등, 헬조선이라는 절규와 생존에 대한 강박을 체화했습니다. 경제발전의 속도를 사회와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의 극단적인 사례였죠. AGI 혁명은 이 압축 성장을 전 지구적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재현할 겁니다. 헬조선이라는 거는 예고편이라기보다는 다가올 세상의 어쩌면 베타 테스트 버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안이나 절망은 곧 전 세계의 표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설계자 샘 알트만으로 돌아가죠.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의 패턴을 보입니다. 기존의 판을 파괴하고 새로운 판을 짠다. 오픈 AI 전 이사는 그가 과거에도 기만적인 행동 때문에 해고된 적이 있다고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비전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 정점이었던 게 바로 오픈 AI 쿠데타였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AI라는 사명과 수익 극대화라는 자본 논리 사이의 대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130억 달러를 등에 업은 자본이 창립 이념을 완벽하게 굴복시켰습니다. 인류의 파수꾼이어야 할 이 사회가 이빨 빠진 그냥 호랑이가 됐죠. 샘 알트만은 돈의 종말을 말하면서 왜 수조 원의 돈을 또 모으고 있을까요? 그는 오픈 AI의 지분은 없지만 오픈 AI 생태계 전체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AGI에 필요한 핵융합 에너지 회사, 데이터가 될 커뮤니티 레딧의 대주주. 오픈 AI가 성공할수록 개인 자산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납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소유하는 대신 그 거위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인프라를 소유하는 훨씬 더 정교한 부의 증식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샘 알트만의 야망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프로젝트가 바로 월드코인입니다. 홍채를 주면 디지털 신분증과 공짜 코인을 주겠다. 명분은 그럴듯하죠. 하지만 본질은 AI라는 어떤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이 그 유일한 진단키트를 독점 판매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상품은 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생체 정보 데이터베이스. 이건 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식민주의일지도 모르겠어요. 돈의 종말은 곧 기존의 사회적 약속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새로 쓸 권력은 더 이상 국가에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호사가들은 말합니다. AGI가 돈을 쓸모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본을 전능하게 만들 거다. AGI 시대의 경쟁력은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AGI에 접근할 수 있는 자본력일 것이다. 차고에서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신화는 어쩌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입장벽이 노트북 한 대에서 수조 원으로 치솟으면서 기존의 거대한 자본 외에는 아무도 게임에 참여할 수 없는 디지털 봉건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름과 달리 오픈 AI는 거대한 성당을 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천재들이 비밀리에 신의 계시를 받는 곳이죠. 반면 오픈소스 AI라는 시장은 이 힘을 민주화할 유일한 대안입니다. 지금 거대 기업들이 외치는 AI 안전이라는 구호는 어쩌면 자신들의 성당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자인 시장을 불법화하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수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미래가 낯설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모델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재벌 시스템이죠. AGI 시대는 이 글로벌 경제의 재벌화를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핵심 AGI를 독점한 소수의 기업이 모든 산업을 지배하는 세상. 우리는 그들이 설계한 생태계 안에서 태어나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디지털 소장농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일할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유발 하라리는 거대한 쓸모없는 계급의 등장을 경고합니다. 기본소득은 텅 빈 지갑은 채울 수 있어도 텅 빈 마음은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일이 사라지면 나라는 정체성도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이 목적의 위기가 도달할 최악의 디스토피아를 니체는 마지막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오직 안락함과 안전만을 추구하는 존재. 아이러니하게도 실리콘밸리가 꿈꾸는 완벽한 기술 유토피아야말로 이 마지막 인간을 길러내는 최적의 배양 접시인 거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결국 의미로부터의 해방으로 이어지는 셈이죠. AGI 시대의 진짜 위험은 물리적인 지배가 아닙니다. 철학자 한병철이 말한 심리 정치예요. 권력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유혹하고 욕망을 부추길 뿐이죠. AI는 이 심리 정치의 가장 완벽한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바치고 AI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 행동을 조종하는 거죠. 결국 가장 무서운 형태의 감옥은 우리의 모든 욕망이 완벽하게 충족돼서 안락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유를 포기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창살을 가진 감옥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림이 좀 명확해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간다는 거죠. 돈의 종말이라는 내러티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하고 최종적인 권력의 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쩌면 가장 세련된 명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거대한 게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닐 겁니다. 이 설계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힘, 그리고 권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판을 읽는 힘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 필연적이라는 신화를 의심하고 이게 기술의 문제이기만 한 게 아니라 불평등과 권력 집중이라는 어떤 정치의 문제임을 보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AI 전문가라기보다는 이 기술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민을 키우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기술에 그냥 적응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기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토피아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거대한 권력 재편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얘기가 뇌를 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